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모여주신 만큼 이 자리를 빛내주실 두 분의 외부 연사자분들을 어렵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 AI의 원리와 미래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카이스트 송세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주 오늘 뜻깊은 날에 제가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평창에 좀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안내 로봇, 지능형 안내 로봇을 30여 대 운영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개막식, 개막식은 제가 직접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한마음이라는 뜻이 링크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가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 시점에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 강연을 하면요,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외부에서 강연할 땐 기승전결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드릴 텐데 인사이트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꽤 유명세를 얻었던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학교에서 진정한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평창이니까 제가 일부러 조금 인문학적인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평평할 평에 창성할 창이거든요. 좀 창의적인 시각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밑줄짝 별표 몇 개 가져가셔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사점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래는 내용이 좀 많은데 한 장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상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사자가 마음이 머리에 있는 게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 장점이자 여러 가지 단점인데, 유발 하라리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코로나가 생긴 이런 여러 가지 예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은 공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코가 있었죠. 서로가 있었다가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새로운 지능을 만들면서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고, 그게 1, 2,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큰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고, 그 길을 여는 국가가, 그리고 그 기업이, 기술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그런 인간관계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인간은 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2년 됐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몇십 년의 변화를 디지털로 전환이 됐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면이 익숙지 않은 세상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안전에 취약한가, 안전이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홈 이코노미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정의 생활의 주거, 환경, 소비의 주체가 돼 있는 경제의 대변화가 생겼죠. 근데 인간은 그러면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서양에서는 수십 년 동안 데이터에 관련된 노력들을 했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유발 하라리가 또 효모 데우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끝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근데 한국인은 달리 만들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런 모임과 활동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수학 공식에 대한 새로운 재미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뉴턴이 했습니다. 뉴턴. 제가 관심 있는 부분도 이거고, 저는 박사인데, 박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공식을, 작은 공식이죠, 사실상. 을 제안을 하면 박사학위를 줍니다. 사실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이죠. F는 ma. 뉴턴. 프린키피아. 프린스플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여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물질들이고 물질에 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 만유인력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발견해냈죠. 우리는 이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원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더 긴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에너지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양자역학이 보이고요. 불교 철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린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작은 수소 원자 하나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 에너지 근원이 태양이죠. 우리는 태양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늘 숙제입니다. 어떤 공식이 인류를 변화시킬 공식이 등장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공식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F는 Y는 fx. 되게 철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질계와 인식계로 넘어가는 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와요. 인간은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고자 하는 사유가 훨씬 더 과거보다 깊어졌습니다. fx는 y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이고요. 그것을 최초 제안한 사람은 알랑 튜닝이라고, 튜닝 테스트라고 유명하죠. 기계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걸 블랙박스가 만들어줄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1937년에 관련 논문을 냈죠.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선 인공지능과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 공식을 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철학사하고 일치합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존재, 인식, 의지, 이게 하이데거, 헤겔 이런 사람들이 서양 철학의 철학적 사유를 이 공식에 Y는 fx에 매핑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술, 과학, 공학, 철학이 여기 다 해당이 돼요. 이걸 통섭으로 이해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지난한 인공지능의 발달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작은 러시아, 미국 간의 갈등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컴퓨터라는 원리를 가지고 음성을 이해하고 글자를 번역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아까 뉴턴 역학처럼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연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역의 원리거든요. 섞여 뒤섞여서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인생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수월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체는, 고등생명체는 확률적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확률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간 건 이런 디터미니스틱하게 돌아가던 그 시절에 확률론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지나갈게요. 그리고 하나 찾은 패턴이 있어요. 우리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연구를 했거든요. 이걸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통찰이 있었습니다. 링크 사업단이 해야 될 일과 같고요. 우리가 산업화에서 못했던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퍼셉트론의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기본 구성인데,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일단 축적입니다. 축적할 때는 가리지 않고 축적을 합니다. 근데 양질의 축적을 하면 좋죠. 근데 그릇을 만들어 놓고 축적을 하면 좋죠. 그게 수상돌기입니다. 일단 모읍니다. 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 다음 똥을 싸듯이 어느 날 원치 않는데 갑자기 액티베이션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수상돌기고요. 시그마, 선형적 결합이라면 그 다음에 어느 날 리니어, 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이 생깁니다.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깨닫잖아요. 인공지능이 머리가 돌아갈 원리도 그렇습니다. 이 링크 사업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지 않고 한 마음이죠. 그걸 계속해야 돼. 근데 계획을 미리 세워요. 그건 다 가짜 계획이에요. 우리가 했던 계획들은 대부분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그게 리더예요. 라고 제가 고전을 많이 읽었는데 고전에 선현들이 성인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수학 공식들을 찾아낸 거거든요. 재밌죠.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과 이 철학과 공학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미케니즘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왜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소중하죠? 데이터는 다인의 진화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거든요. 많이 한 종이 많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에 아까 말씀드린 딥 뉴럴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죠. 여기에서 새로운 지능들이 탄생을 하고요. 2007년에 아주 대단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탠포드의 페이퍼리 교수, 인문학자죠. 위대한 사람들은 인문적 소양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국이 인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테디에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아무리 해도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공부를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입니다. 관찰하다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아이가 1년 안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린 부모로서 다 경험을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죠.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시도였는데 그게 이미지넷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수학적 공식으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빅데이터를 넣고 레이블링, 우리가 하고 있는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짜서 학습을 시켜본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데이터 뗀 사업, 디지털 뉴딜이 정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우리보다 13년, 14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다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개한 자가 다 가졌어요. 구글, 그랬죠. 스탠포드가 아직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등장을 하고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 그 유명한 알파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했다는 겁니다. 구글이. 수를 뒀는데 한국에 탄수를 뒀다는 거예요. 대마를 둔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진 게 아니고요. 엄청난 GPU, CPU랑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컴페어를 한번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가 깊어지고 전문가가 되면 이런 GPU, CPU가 달라들고 그것만을 했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모든 인간의 고루,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못 써먹고 가죠. 예,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고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발달을 했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 그거는, 근데 인공지능은 기계입니다. 잊지 마시고 로봇도 인공지능은 기계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 푼 거를 잡힐 뿐이지 안 푼 거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면 강인공지능인데 이러면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죠. 현재까지는요, 주어진 공부입니다. 모든 게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서 인지학습 추론 행동인데 이것도 재미난데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과연 인지가 뭔지를 제가 5년, 10년 사유로 했는데 인공지능 공부하고서 깨달았습니다. 아, 인지가 뭐라는 거야. 왜? 수학적으로 나오니까 해석이 가능하잖아. 학습이 어떻게, 내 머리 학습을 모르죠. 학위 시스템이면 불력 여러 가. 논어 1장인데 학습이 뭐죠? 학습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문학이라 그러면 묻고 대답하고 였는데 인공지능을 보면 그게 다 가능한. 추론은 어떻게 하죠? 우리 추론합니다. 저도 오늘 발표를 어떻게 할까를 추론하고 오늘 준비해온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주제입니다. 속도감이 좀 있게 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뭔데? 라고 하면 저는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차세대 리더들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이렇게 리더들이 앞에 계셨는데 제가 운삼사성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세 번의 운 다음에 4자가 옵니다. 4는 1, 2, 3 다음에 4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이어야 된다. 그게 창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저도 소화를 못해서 지금은 소화를 했죠.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 옛날에 있었던 데서 제가 따온 거고요. 사자가 그런 사자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에 대한 정의, 한국에서 제일 먼저 썼죠.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쫓아갔는데 4차 산업혁명은 한국으로부터 아마 일어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징후들이 생기죠. 한류가.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연결에 또 새로운 연결이 뭐냐면 사이버하고 피지컬 간의 연결이에요. 그럼 사이버의 지배자가 누가 됐나요? AI가 돼버렸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피지컬 세계자의 지배자. 지배자는 아니지만 새로운 종이 등장해요. 로봇입니다. 로봇은 과거에는 고철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결합이 됐고 클라우드, 5G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1, 2, 3 다음에 4고요.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와 피지컬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연결이다. 한번 해요. 이게 메타버스죠. 잘 봐보세요. 클라우드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가 합쳐 있고 우리는 항상 공간에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참 재미나죠. 이걸 깨달으면 이제 실존 철학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생각으로는 무한대 가죠. 과거도 미래도 가고 연결입니다. 근데 연결된 우리는 그 순간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동물이거든요. 반복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는 단순 반복은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공포스러웠지만 그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모라백의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정말 유의를 좋아합니다. 놀고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발표도 보니까 후반부가 그런 주제들인가 당면의 문제를 좀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기계는요, 인공지능과 로봇은 기계입니다. 정해진 걸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해주면 얘가 인간보다 훨씬 잘해요. 싸울 이유가 없죠. 자동차랑 왜 싸웁니까? 근데 컴퓨터랑 계산을 왜 싸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공전의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 숙제고요. 이미 한계 비용의 제로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육체 노동이 대체가 됐죠. 우리가 생산 공장에는 다 산업용 로봇인데 이제 지능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협동 로봇이 이제 등장을 해버렸죠. 이거 제가 사실 3, 4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죠. 우리는 단순 반복을 못하는데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붙었냐? 이 두 개가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AI하고 이 로봇이. 이게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디자인을 못해요. 사람을 상대하는 소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에 테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후반부에 발표하실 내용들의 대부분 테크가 들어간 이런 기획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후발 주자일 때는 선발 주자가 가치 사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 진입자 대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선발 주자가 될 때는요, 놀랍게도 생태계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함께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리더가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험이 옛날에는 마을 중심으로 있었다가 산업화가 그러니까 일제체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화를 이게 끊어졌어요. 우리가 신뢰라는 게 너무 한국에 많이 끊어져서 이걸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방에서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강원도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잘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지금 우리 주변에 생활 주변에 물류 로봇 등장을 해 협동 로봇 등장을 했고요. 운반 로봇 등장. 이거 구글에서 그냥 서치한 겁니다. 요리 로봇. 사람이 없잖아요. 저녁에도 일해야 되는데 인건비 힘들잖아요. 그리고 단순 반복된 거 오래 못 버티잖아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창의적으로 잘 쓰는 게 경쟁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돈 있고 자본의 생리를 아는 친구들은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버렸죠. 우리는 많이 놓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다행히 한국에서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이렇게 제품을 만든 거 다 아실 거예요. 생략할게요, 영상은.
예, 다시 그 다음에 유비텍이라고 중국의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회사, 지금 유니콘 기업이 됐죠. 제가 글도 3년 전에 썼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까? 예, 국가의 안보는 기술에 달려 있고 유니콘 기업의 탄생은 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산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 못 나왔는데 지금 커머스로 나오죠. 앞으로는 테크에서 나와야 됩니다. 중국은 나와버렸어요. 이 휴머노이드의 퍼포먼스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한국이 정말 잘했는데 불과 3, 4년 만에 휴머노이드는 캐치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카이스트만드 휴버 로봇의 짝퉁이에요. 근데 지금 짝퉁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중국은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배우고 바꿔버려요. 우리는 안 배워. 그리고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좋은 걸 갖다 쓰십시오. 제발. 국산만 너무 선호하지 마십시오. 좋은 걸 써봐야 내재화를 통해서 내재화가 되는 순간 다 우리게 되거든요. 근데 국산 하다가 국산은 다 안 맞아요. 제대로 큰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 큽니다. 근데 몇 개는 키우고 대기업급 써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국산화하거나 글로벌 협력으로 넘어가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족 보행 로봇들이 다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돌고래 고래의 모습인 것처럼 새가 비행기가 그 새 모습인 것처럼 사족 보행은 육지에 다니 가장 최적이거든요. 자연의 답이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답답하면 그냥 자연 속에 있으면 대부분 해결책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상장이죠. 카이스트에서도 이게 사족 보행 로봇 대통령 앞에 시연도 했었고요. 이런 로봇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좀 빨리. 그리고 또 전 세계를 가장 크게 임팩을 주는 친구가 있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에이징 소사이어티가 생겼죠. 고령 인력이 없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사실 나이가 허리가 넘었는데 이렇게 젊잖아요. 100세는 기본입니다. 15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재앙일 수 있어요. 우리는 60 전후에 가게에 이렇게 미키니즘 돼 있고 성인이 돼야 80세 살았습니다. 공자, 소크라테 다 80대, 노자 80 살았고 보통 평민들은 40대 전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도 지속 가능하고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데 앨런 머스크가 제안을 했죠. 자기 회사는 로봇 회사다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로봇이니까요. 다 들어가거든요. 센서, 액추에이터,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했고 테슬라봇을 만들겠다. 아이로봇화. 그래서 선점을 또 해버렸습니다. 참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펀딩 많이 받겠죠. 또 만들겠죠. 근데 따라잡을 수 없겠죠. 그리고 자율자동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제품의 성능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전 세계 자율주행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고 나면 게임이 구글은 사이버면 피지컬은 이제 테슬라에 잡고 있는 형국이죠. 마무리입니다. 예, 제가 속도감 있게 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이런 행사가 아까 정말 의회에서 지원 많이 박수 아까 괜히 친 게 아닙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또 국가에서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하거든요. 지역에서도. 근데 이게 한마음이 잘 안 돼요. 한마음이라는 용어 잘 쓰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과거를 잊고 선진국답게 선진인답게 행동을 앞으로 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데이터는 이제 미국, 소셜 데이터는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바닷길이 있는 게 시작이 된 거죠. 뭐가 남은 도메인 데이터가 남았어요. 도메인 데이터. 도메인은 다 지금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클러스터죠. 원주가 그걸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도메인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도메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술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사이버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거는 자동차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새로운 길을 항로를 개척한 것처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블루오션입니다. 그냥 배 띄우면 그냥 그 항로예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 데이터를 구축하기엔 인프라. 근데 아시죠?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고요. 레이블링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학습하는 또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거 콜라보 하셔야 되고 저도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국가집중단체 제가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도 지자체 간의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인력, 그다음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수 문제도 있고 있는데 연료저 데이터는 알고리즘 엔진입니다. 그렇죠? 이거 없이는 자동차는 고철덩어리야. 이걸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잘하고 있죠. 데이터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컨소시엄 구성해서 아주 드림팀을 만드는데 제 안에는 똑 떨어졌어요. 더 훌륭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참 잘해. 공공 쪽에서 도와줄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가지고 인프라 관점에서 하는 건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임무 정의, 데이터 획득, 레이블링, 검사, 학습까지. 그리고 기뻐하세요. 이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됩니다. 알고리즘, 데이터까지. 과제는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갖다 쓰면 됩니다. 니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 미래의 공간을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결국에는 정주 여건이 중요해요. 서울에 이렇게까지 몰리는 거는 저도 그 근거리 살고 있지 아닙니다. 그 생명체는요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오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공기 좋고요. 첫눈이었잖아요. 야 대박이다 하면서 막 그냥 제가 EV6를 타고 왔는데 크루즈를 틀어놓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말 잘차 되면은 그냥 자고 다니고 다 할 거거든요. 시간도 분산 제어도 할 거고요. 트래픽 안 걸리는데 잘 찾아주면 돈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이 자연을 소중히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도 뭐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천혜 자원이 있어요. 제가 태안 갔더니 1000년 전에 침몰한 배가 있고요. 너무 우리가 인류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지키시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같이 콜라보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고요. 그거를 보여준 분들이 있죠.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그걸 엘랑비탈이라고 그럽니다. 때가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축적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물 엘랑비탈이야. 앙리 베르그슨이 얘기한 건데요. 이게 창조의 힘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성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 평창 참 오늘 뜻 깊은 것 같습니다. 평평할 평 다 A분입니다. 창의성을 가지고 오늘 자리에 좋은 대화 많이 나누시기 바라고 거기에는 스타트업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고요.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